안녕하세요. 네, 더샘물학교 입학설명에 오신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이곳에 오실 때 어떤 생각, 어떤 마음으로 혹시 오시게 되셨나요? 아마 어떤 분들은 우리 아이가 다닐 학교가 어떤 모습일까에 대한 그런 설레임, 기대로 오셨을 수도 있고요. 또 혹시나 우리 아버님들은 이런 고민 안고 오시지 않았나 싶어요. 아이 그냥 공교육 보내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기독교 대안학교 검정고시 봐야 하는 그런 학교를 보내야 할까? 이런 고민 아마 가지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어떠한 고민과 기대로 오셨든지 정말 잘 오셨습니다. 기독교 교육, 그다음에 기독교 학교, 우리 더샘물 학교와의 만남이 지금은 아주 작은 시작으로 보이지만 우리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 모두를 새로운 은혜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 아닐까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입학 설명회 때마다 여러분들 가정을 볼 때마다 기대와 설레임, 반가움이 너무나 큽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이미 자녀를 우리 더샘물 학교에 보내시는 재학생 학부모 모두가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그것이 바로 기독교 학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입학 설명을 통해서 왜 기독교 학교, 더샘물 학교가 우리 자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인지 그 확신을 얻어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샘물의 초등 교육 과정에 대해서 우리 이정미 초등 교장 선생님께서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초등에서 교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정미입니다. 초등교육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기술 발전과 다양한 과학기술의 융합을 의미하는 제4차 산업혁명이 지금 우리에게는 익숙한 내용이지만 2016년 세계경제포럼의 주제로 나왔을 때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화두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3월에 이세돌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바둑 대결을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죠? 이후 여러 과학기술들이 발전하면서 2020년 가상현실 기술된 나연이와 엄마가 만나는 장면을 볼 수 있었고, 작년부터는 가상세계에서 아바타로 여러 사회활동을 하는 메타버스가 의료와 교육의 현장에서 시도되고 있습니다. 가상현실에서는 이러한 과학기술들이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현실은 어떠한가요? 2020년 2월 갑자기 들이닥친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게 되었고, 지금 저희들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서로 만나고 있죠. 그리고 아직도 계속되는 변이 바이러스로 우리의 일상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바이러스보다 지구 생태계에 더 위협적인 것으로 화석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 기후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1.5도가 넘어서면은 지구 생태계의 평형이 회복될 수 없는 상태로 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1도 정도 상승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실천을 해야 될까요? 2050년까지는 저희가 탄소 제로 배출을 실천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상현실과 실제 현실이 양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의 패러다임은 어떻게 전환되어야 할까요?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는 교육 프로젝트를 통해서 미래 교육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변혁적 역량을 제시했습니다.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역량의 새로운 가치 창출하기, 긴장과 딜레마 조정하기, 책임감 갖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치 창출하기는 창의적인 사고와 협력으로 새로운 직업, 새로운 삶의 방식 등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긴장과 딜레마 조정하기는 자율성과 공동체성으로 다양한 관점과 이해를 조정하고 긴장과 갈등을 다루는 능력입니다. 책임감 갖기는 자신의 행위를 성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책무감을 가지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역량들이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역량이라고 OECD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량을 살펴보니까 이 역량들은 기계가 아닌 인간 고유의 가치와 연관된 역량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미래 사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고유의 역량이 더욱더 강조되고 필요함을 볼 수 있습니다. 더세물의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에게 주신 고유한 가치와 역량들을 성장시키는 교육, 즉 성경적 세계관으로 지식과 정보와 상황을 분별하고 협력적 의사소통의 공동체성으로 생명과 환경의 귀함을 알고 지키면서 주어진 문제를 창의적으로 책임감 있게 해결할 수 있는 역량 중심의 교육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더세물의 교육의 방향을 보는 핵심 가치는 하나님을 알아감, 섬기는 공동체, 선한 청지기, 하나님 나라 확장이고, 이런 핵심 가치와 연계된 핵심 역량은 성경적 사고 역량, 소통과 협력 역량, 비전 경영 역량, 책임과 도전 역량입니다. 시대와 상황은 급변하고 있지만 기독교 교육은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유한 역량을 최대한 개발하도록 집중합니다. 더세물의 교육이 바로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기독교 교육입니다. 저희 초등의 교육과정은 모든 기본 교과와 창의적 체험 교육의 4가지 핵심 가치를 지향하면서 학생들이 핵심 역량을 성취하도록 실행됩니다. 즉, 더세물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성경적 사고 역량을 가지고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교육으로 소통과 협력의 역량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청지기가 되면서 비전 경영의 역량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책임과 도전의 역량을 가지는 섬기는 예수 제자로 성장합니다. 하나님과 창조 세계를 알아가는 교육을 하는데요. 로마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더세물의 제자들은 모든 기본 교과를 통해서 언어, 수의 질서, 자연, 소리, 빛과 색 등 하나님의 창조 작품을 알면 알수록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즉 모든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저희는 매일 아침 학교에 등교하면은 선생님과 함께 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루가 시작이 되고요. 또 일주일에 한 번은 저희가 교회가 저희 학교 강당입니다. 이곳에 모여서 함께 공동체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가 성경 수업이 있는데요. 성경 수업에서는 성경의 주요 인물과 구속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알아보고 있고요. 5, 6학년에서는 성경적 세계관 수업이 있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우리 5, 6학년 학생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아 정체성, 성품, 또 친구 관계, 학습, 미디어, 이러한 주제들을 서로 얘기를 하면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분별하고 자신의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얘기를 나눕니다. 성경적 사고 역량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지식과 지혜를 성경적 세계관으로 분별하고 표현할 수 있는 역량이기 때문에 모든 교과의 주제들을 우리 선생님들은 성경적 세계관으로 재구성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함께 협력하는 공동체 교육을 합니다. 세상은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남보다 앞서야 하는 교육을 주장하고 있지만 더세물의 교육은 서로를 배려하고 섬기고 협력하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배움 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저희가 공동체행이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도 저희 6학년 우리 제자들, 초등에서는 최고 학년이 6학년인데 지금 현재 물론 중고등에서는 10학년까지 있습니다. 지난주에 2박 3일 공동체를 다녀왔는데, 공동체행은 단순한 체험학습이 아니라 출발부터 도착까지 서로를 배려하고 협력하면서 현장에서의 다양한 텍스트와 경험을 통해 배움을 이끌어내는 공동체 활동입니다. 봄학기에는 저희가 국립중앙박물관, 또 전쟁기념관, 또 에바 알머스 미술 전시회를 다녀오면서 여러 활동들을 했는데, 지난 가을 학기에는 저희가 광교호수공원과 도서관에서 가을의 정취를 많이 느끼면서 또 책을 읽는 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또 5, 6학년은 여러 공동체 활동이 있습니다. 5, 6학년이 함께 1박 2일을 다녀오면서 또 마음밭 캠프를 하는 그런 활동들도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 활동 중에 하나가 저희가 또 마을 수업이 있는데요. 평소에 어떤 수업들은 학년별로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마을 수업에서는 모든 학년이 같이 만나게 됩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이 하나의 마을로 만나서 우리 6학년 최고학년 선배들이
청지기가 되어서 우리 1학년 동생들과 함께 마을 수업을 하나 하게 되는데,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논의하면서 또 그 학기가 끝났을 때는 발표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저희가 봄, 여름 학기에는 세계 여러 나라들을 알아보는 마을 수업을 했고요. 지금 가을, 겨울 학기 마을 수업은 행복한 책놀이라고 해서 저희가 책을 함께 읽어가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로 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3, 4학년에서는 연극 수업이 있습니다. 연극 수업은 연극을 전공하신 선생님과 함께 연극의 대화 기술을 연습하고 또 대본을 쓰고 배우나 스텝 등의 역할을 정하고 연습 발표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작품을 무대에 올리기까지 함께 만들어가는 성취감과 또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사진은 작년에 3학년과 4학년 연극 발표 모습인데요. 지금 저희가 또 12월 19일 날 또 이곳에서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연극제를 할 지금 계획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3학년의 공동체 교육은 아빠와의 캠프입니다. 아빠의 캠프는 아빠와 자녀가 1박 2일 캠핑을 하면서 함께 저녁 식사도 만들고, 아빠들이 이때는 요리 솜씨를 발휘하셔야 됩니다. 또 공동체 활동도 하면서 우리 아빠와 자녀가 두 사람이 서로에게 집중하며 귀한 시간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사진은 올해 10월 7일 날 우리가 1박 2일 캠핑을 했던 아빠의 캠프 모습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제자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은사와 재능을 받은 독특하고 귀한 존재로 바라보고 교육합니다. 배움의 즐거움으로 각자의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으로 비전을 찾아가면서 선한 청지기로 성장합니다. 저희가 아이들이 하루하루 일상을 잘 지내기 위해서 돕는 노트로 더세물 노트가 있습니다. 이 더세물 노트를 활용해서 초등의 제자들은 하루를 경영해 갑니다. 복상을 통해서 하루 생활의 중심과 방향을 잡고 또 배움의 내용과 과제를 적고, 가정에서는 비전 주도 학습으로 하루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더세물 노트와 함께 우리의 제자들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고학년의 더세물 노트는 또 일주일의 생활을 피드백할 수 있도록 일주일을 돌아보고 또 다음 일주일을 계획하는 그러한 부분도 더세물 노트에 담겨져 있습니다. 5, 6학년에서는 프로젝트 수업과 학생 자율 수업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자율적인 배움이 나중에는 비전 주도 학습으로 연계되어집니다. 프로젝트 수업은 자신이 좀 더 깊게 연구하고 싶은 주제를 스스로 정해서 연구하고 또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학생 자율 수업은 저희들 선생님들이 이렇게 짜여진 시간표 외에 스스로 좀 더 공부하고 싶은 그러한 주제를 정해서 친구들과 함께 자율적으로 배움을 하는 건데요. 지금 가을 겨울학기 학생 자율 수업은 우리 친구들이 팝송을 부르면서 영어 알아가기 라는 수업도 스스로 정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친구는 뭐 뜨개질하기 이런 것도 스스로 해서 뜨개질하는 그런 수업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교육을 합니다. 모든 교실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사랑의 인도하심이 있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비전으로 배움에 집중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배움은 말로써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직접 사랑과 섬김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지역 사회와 이웃을 섬기고, 또 학급에서는 학년과 함께 또 자율과 자치 시간을 통해서 친구들과 함께 결정한 내용을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실천하면서 우리의 제자들은 책임과 도전의 역량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핵심 가치와 핵심 역량으로 초등의 가르침과 배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좀 더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특징은 역사와 책 중심의 교육입니다. 우리 1, 2, 3학년은 세계사 수업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적 역사관으로 과거와 현재를 해석하고 또 미래를 바라보는 역량을 키우게 되고요. 또 책 중심의 교육 과정을 통해서는 저자의 지식과 지혜가 생동감 있게 담기는 책들을 많이 읽으면서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고력과 또 다양하고 풍성한 표현력을 기르게 됩니다. 올해 참 감사했던 거는 저희 학교에 작은 도서관이 생긴 겁니다. 저희 학교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의 후원으로 도서관이 생겼는데요. 여기서 저희 초등의 제자들은 일주일에 1시수의 도서관 수업을 하고 있고요. 때로는 학년 간의 연계로 우리 또 선배들이 또 책 읽어주는 그러한 시간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통합과 융합의 교육입니다. 근현대의 교육은 학년과 과목의 분리로 교육으로 진행되지만, 하나님의 창조하신 지식과 지혜의 본질은 분리가 아니라 통합과 융합입니다.
이러한 통합과 융합을 교육에서 담아내기 위해서 모든 학년이 같이 만나는 마을 수업이 있고요. 또 일주일 동안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탐색하는 주제 융합 수업이 있습니다. 저희 가을학기 주제 융합 수업은 아프리카였습니다. 한 3주 전에 했는데요. 음악 시간에는 아프리카 전통 노래를 부르고, 또 미술 시간에는 아프리카의 문양을 그리고, 또 체육 시간에는 아프리카 또 춤을 추고, 또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는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 역사와 문화와 동물들을 함께 일주일 동안 아프리카에 대해서 충분히 아이들이 알아가는 그러한 주제 융합 수업을 저희들이 가졌습니다. 저희 세 번째는 공동체 문화입니다. 더세문학교는 가정과 교회와 동역하면서 다음 세대 예수 제자를 교육하는 배움 공동체입니다. 학생들은 함께 토론하고 결정하고 실천하는 활동을 통해서 공동체의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참 우리들이 서로 많이 다르죠. 서로 많이 다른 게 때로는 불편할 수 있지만 서로 많이 다른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이 가장 너무나 중요한 또 역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친구들도 다른 친구들을 때로는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기도와 동역으로 우리 학생들은 내가 또 다른 너를 만나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공동체를 누리게 됩니다. 더세물의 기독교 교육의 구별됨은 유니크니스입니다. 우리의 제자들 한 명 한 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독특한 은사와 재능을 받은 정말 특별한 제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의 모두가 각각의 은사와 재능을 개발해서 선한 청지기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특별한 하나하나로 교육하는 것이 저희 더세물의 유니크니스인데, 지금도 저희 선생님들과 또 우리 학부모님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의 교육 유니크니스를 더 많이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 하나이를 바라보면서 학교와 가정과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동역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창조 세계를 알아가는 배움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또 매일매일 키와 지혜가 자랄수록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럽게 성장하고 있는 저희 초등가정에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돌봄대 물놀이요. 친구들이랑 노는 거. 더하기 빼기? 난 체육 시간에 재밌었던 일이 기억나 봐요. 제일 좋았던 거는 수업이 다 재밌었어요. 저는 미술 재미있었어요. 친구들과 같이 노는 것과 선생님과 수업하는 게 좋았어요. 착해요. 새로운 친구들이 오면 되게 잘해주고 그러니까. 입학할 때 처음으로 같이 놀았거든요. 키 컸어요. 독상을 하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저 동생 없어요. 7살 될 졸업을 축하해. 좀 어려운 문제도 있을 거야. 그렇지만 너희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1학년이 돼도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을 거야. 안녕 얘들아, 더센물학교는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과제가 재밌고 여러 가지 마을 수업이나 여행 수업이 많아서 즐거운 게 많을 거야. 더센물학교에 와서도 친구들과 선생님이랑 재밌게 잘 학교 생활하고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학교는 어려운 곳이 아니라 재밌는 곳이어서 많이 오고 친구들과 친절하고 도와주면서 좋은 학교야. 동생들 안녕? 여긴 도생물학교야. 도생물학교는 세계사도 엄청 재밌고 수학도 재밌어.
너 여기 한번 꼭 와봐. 그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용품이야. 학용품이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 게 일단 학용품 플러스가 성경책이잖아요. 복상할 때 성경책 필요하고 복상할 때 연필 필요하고 그러니까 학용품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처음으로 여기로 입학했으면 좋겠어. 숙제가 많으니까 공부 많이 하고 와. 얘들아 안녕. 학교 생활하는 건 재밌는데 수업도 엄청 재밌어. 영어 시간에는 진짜 재밌는 것들이 많아. 그리고 국어 시간에는 쉬운 것들이 엄청 많아. 그리고 수학에는 빼기랑 더하기가 있는데 그거 완전 쉬워. 언니가 잘해줄게. 꼭 와야 해. 안녕 얘들아. 부끄럽네 뭔가. 우리 학교 들어오면은 언니들이 잘해줄 거고 다 착하기 때문에 좋고 여기 음식 맛있어. 도생물학교에는 재밌는 게 많아. 그리고 점심시간 끝나고 바깥놀이 나갈 수 있으면 나가서 신나게 놀고 재밌고 끝난 다음에는 놀이터에서 놀 수 있어. 꼭 와. 동생들아 안녕. 도생물학교에선 재밌는 데도 많이 가니까 꼭 와. 학교에서는 아주 즐거운 게 많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어. 그리고 항상 좋은 시간일 거야. 또 만나자.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세물학교에서 중고등과정 교사대표로 섬기고 있는 임성도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혹시 우리 자녀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를 지나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가 되면 아이들에게 어떤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시나요? 우리 친구들이 더세물의 중등, 고등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 자녀로서 또 예수 제자로서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소원을 따라서 비전을 발견하고 또 자신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책임 있게 경영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 평생을 함께할 동역자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교육과정을 중고등 과정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중등, 고등 교육과정의 특징에 대해서 하나씩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전 경영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소원을 따라서 자신의 일상을 성실하고 책임 있게 경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그런 과정들인데요. 우리 친구들은 비전 경영서를 매일 작성하면서 매일의 일상을 세워갑니다. 비전 경영서는 계획하고 실행하고 돌아보는 이 플랜2C가 구현되도록 구성되어 있는데요. 매일 아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요. 또 오늘 하루의 계획을 세우고 또 실행하고 또 하루를 마치면서 그날 하루를 돌아보는 피드백을 합니다. 하루뿐만 아니라 일주일, 한 학기, 또 올해 1년의 단위로 계획하고 실행하고 돌아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비전 경영을 실행할 수 있도록 이 비전 경영서가 구성되어 있고요. 또 매일 담임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의 비전 경영서를 점검하면서 일상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 매주 멘토링 시간이 있는데요. 담임 선생님이랑 같이 학습에 대해서 또 친구 관계에 대해서 상담과 코칭을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선생님들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학습 상황을 계속해서 면밀하게 체크하고요. 또 특히 친구들의 관계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지도합니다. 격주에 한 번씩은 비전 경영 교사 회의로 저희 선생님들이 모이는데요. 성경, 국영수사과 이 주요 국과목 선생님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학생들의 교과별 학습 상황, 또 교실 안에서의 관계, 또 생활 이슈 등을 다루면서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마다 선생님들께서 세밀하게 살피고 또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 같이 논의합니다. 또한 진로 수업과 진로 컨퍼런스도 진행이 되는데요. 다양한 진로 관련 검사를 통해서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돕고요. 또 비전 특강이나 소명 선언문 작성이란 이런 다양한 진로 활동 등을 통해서 부르심에 대한 구체화가 진행이 됩니다. 작년에는 우리 샘물의 졸업생들을 초대해서 학과 박람회를 열었는데요. 선배들의 전공 학과와 대학 생활에 대한 아주 생생한 이야기를 들었고요. 올해는 우리 학부모님 또 교회 성도님들을 초대해서 직업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다양한 직업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고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요. 또 특별히 미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격변하고 있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미래 사회의 직업들을 간접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경험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중학생 친구들은 매주 화목 저녁에, 또 고등학생 친구들은 매일 저녁 시간에 비전주도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담임교사가 비전주도 학습 감독을 하면서 학생들의 비전 경영을 세밀하게 지도하고요. 또 학생들이 학습을 하면서 궁금한 것들을 선생님들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클리닉을 개설해서 학생들의 부족한 부분들도 계속 채워줍니다. 매 학기마다 마지막 주에는 피드백 주간을 갖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한 학기를 다 마치면서 각 과목마다 평가가 진행이 되고 또 성적을 열매로 거두게 되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각 교과 선생님과 함께 피드백하면서 그 학기를 돌아보고 또 다음 학기에는 어떤 부분을 더 성장의 목표로 삼을지를 상담을 합니다. 또 학기 마지막 날에는 비전 경영 데이라는 활동이 있는데요. 학기 전체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또 다음 학기 비전 경영서를 가지고 그 다음 학기의 목표 또 계획을 다시 세우는 활동을 합니다. 네, 다음 소개해드릴 두 번째 중고등 교육과정의 특징은 배움의 즐거움 또 배움의 심화와 확장입니다. 중등 과정에서는 우리 친구들이 배움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고 또 고등 과정에서는 더 깊고 넓은 배움으로 나아가도록 돕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우리 친구들이 미디어를 생산적으로 활용하고 또 선용할 수 있도록 전교생이 모두 크롬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크롬북은 학생들의 미디어 사용 환경을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는 학습용 노트북인데요.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과제들이 제시되고요. 또 학생들은 선생님과 함께 웹 기반 수업, 또 온라인 오프라인이 융합된 블렌디드 수업을 통해서 더욱 다양하고 또 풍성한 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핵심 역량들을 갖추기 위해서 다양한 비전 탐구 프로젝트들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비전 탐구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삶을 삶으로 연결하는 그런 과정들을 경험하고 또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아이들이 해결해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그런 다양한 역량들을 개발하고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학교의 옥상에 텃밭이 있어요. 텃밭에서 진행되는 노작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텃밭을 가꾸면서 상추, 오이, 가지, 고추 여러 가지 작물들을 심고 키워봤는데요. 노작 수업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농부 되신 하나님을 더 이해하고 생명의 신비와 소중함에 대해서 경험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방과 후에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탐색할 수 있도록 또 주신 은사를 더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은사 개발 프로그램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영어회화, 영어 소설 읽기, 수학 심화, 역사 탐방, 과학 탐구, 또 미술 전공 기초, 체육 클럽, 피아노 반주법, 기타 연주, 또 코딩 기초 이런 다양한 은사 개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배움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자신의 은사를 탐색했고요. 그 중에서 예체능으로 진로를 정한 친구들은 고등학생이 됐을 때 방과 후 전공반 수업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와 진학을 위한 전공 실기 훈련과 지도도 받게 됩니다. 독서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분의 창조 세계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고 또 성경적 세계관을 잘 정립할 수 있도록 독서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해진 필독서를 읽고요. 독후 활동지를 작성해서 담당 선생님과 함께 이 책에 대해서 활동지를 가지고 나누면서 더 풍성한 배움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고등학생들은 자신의 진로 분야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더 깊은 배움을 통해서 자신의 전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고등 교육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미래 세대에 섬기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미래 세대에 필요한 핵심 역량인 의사소통 능력, 또 협업 능력이 발달하고
서번트 리더십을 훈련받으면서 친밀한 공동체를 넘어서 평생의 동역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학생자치회를 통해서 일상적인 공동체 생활을 훈련합니다. 학생들은 스스로 학교의 문화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주도적으로 공동체를 세워가고요. 정말 다양한 학생자치회 사업들이 아이들 스스로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추수감사 주간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양한 활동들을 했는데요. 이따 학교에 건너가시면 아이들이 했던 활동들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공동체 체험학습은 학교 밖 현장에 직접 나가서 섬김과 봉사를 통해 많은 배움과 경험을 쌓고 또 끈끈한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지는 시간입니다. 호스피스 봉사활동을 통해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계신 그 환우분들을 섬기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의미, 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고요. 또 사회적 기업을 탐방하거나 농촌 봉사활동 등을 통해서 다양한 섬김의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국토순례 동안 긴 거리를 걸으면서 길 대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또 순례자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긴 길을 걸으면서 혼자서는 결코 걸을 수 없을 거리를 친구와 함께 또 선배 후배와 함께 선생님과 함께 걸으면서 완주해낼 때 그때 공동체가 얼마나 자신에게 귀한 것인지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10학년 고1 겨울방학에는 비전 트립을 다녀옵니다. 복음을 들고 선교지로 나가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돕고요.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비전 트립에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많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고 오는데요.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뜨겁게 예배드리는 그분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예배에 대해서 많은 도전을 받고요. 또 선교사님들의 그런 헌신된 삶을 보면서 또 많은 배움을 얻습니다. 또 아이들이 직접 다양한 사역들을 경험하면서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생생하게 경험하고 돌아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이 12학년까지의 고등과정을 잘 마치면 그 다음 진로 진학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더선물의 대학 진학은 점수에 맞춰서 대학과 학과를 정하는 게 아니고요. 가급적 조금이라도 더 명문대로 보내기 위한 그런 진학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소원을 따라서 진로를 결정하는 비전 진학으로 우리 아이들을 파송합니다. 먼저 전학년에서 영어 수학 수준별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반의 학생 수가 서너 명의 아주 소수가 되더라도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속도에 맞는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아이들의 비전 진학을 이루기 위해서 담임교사, 교과교사, 그리고 리더십까지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의 비전 멘토링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주고 계시고요. 또 고등학생들은 매일 저녁 9시 또는 11시까지 비전 주도 학습이 진행이 되는데 선생님들이 아이들 한 명 한 명마다 세밀하게 케어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과 선생님들이 학습에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따로 클리닉을 개설해서 진행하면서 부족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채워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 각각의 학습 상황과 또 목표 학과, 목표 대학에 맞게 선생님들께서 개별적인 비전 진학 트랙을 설정하고 문과, 이과, 예체능 모든 계열별로 각 학생에 맞게 지도하는데요. 먼저 수능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중학교의 모든 교과 내용이 맞춰지는 9학년 중3 겨울 학기 말에는 본격적으로 고등과정을 다 같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11학년 고2가 되면 거의 대부분의 고등과정의 진도가 맞춰지게 되고요. 12학년 고3 때에는 수능을 집중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수업들을 듣게 됩니다. 일반 대학에서는 저희 비인가 학교 학생들의 내신 점수를 검정고시 점수로 환산해서 대체해서 부여해 주는데요. 검정고시는 난이도가 어렵지 않고 11학년 4월, 8월, 또 12학년 4월, 8월 이렇게 총 4번의 시험들을 보면서 필요한 과목의 성적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검정고시 점수를 거의 만점으로 준비하게 되고요. 과목별로 검정고시를 준비할 수 있는 수업들을 개설해줘서 학생들의 검고 준비를 지원해 줍니다. 또 논술 수업과 개별 논술 지도를 통해서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데요. 일반 학교에서도 합격하기가 매우 어려운 전형인데 저희가 중학교 때부터 계속 글쓰기 훈련을 하고 또 선생님들께서 세밀하게 논술 지도를 해주시기 때문에 매년이 적지 않은 친구들이 논술 전형으로 서울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체능을 전공하는 친구들은 검정고시에 필요한 10학년 수학까지만 듣고요. 11학년부터는 전공 심화 수업, 또 방과 후 전공반 수업을 통해서 실기를 집중적으로 준비합니다. 일반 학교에서는 예체능 전공 친구들도 불필요한 내신 과목을 관리해야 해서 그것들을 준비해야 하는데 저희는 그런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실기 시험을 더 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비전 진학을 준비한 우리 졸업생들의 열매는 어땠을까요? 다음 자료는 샘물 졸업생들의 3년간의 모의고사 성적 변화입니다. 오각형의 국영수사가 모든 과목에서 10학년, 11학년, 12학년으로 갈수록 전체 등급이 평균 1등급 정도씩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저희 12학년 아이들의 평균 성적이 약 상위 26% 정도 나오거든요. 일반 학교보다 훨씬 더 잘하는 편인 거죠. 사교육의 도움 없이 비전주도 학습만으로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이 돼서 가지고 왔고요. 이와 같은 비전 진학 시스템을 통해서 문과, 이과, 예체능 모든 분야에서 다양하게 진학이 이루어져 왔는데요. 보시는 자료는 졸업생들이 진학한 대학 목록들입니다. 저희 아이들의 대학 진학을 준비할 때 저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했어요. 일반 학교에서 인서울을 할 수 있는 학생이라면 우리 학교에서도 인서울을 갈 수 있어야 되고, 스카이를 갈 수 있는 학생이라면 우리 학교를 통해서도 스카이를 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지원해 주었고요. 입시 결과는 감사하게도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더 좋은 학교로 보내주시는 것을 매년 경험하고 있습니다. 스카이 대학 입학생이 매년 꾸준히 나왔고요. 인서울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 비율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이런 뛰어난 진학 결과를 거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소원을 따라서 비전 진학을 결정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소원을 따라서 자신의 일상을 경영하고 또 친구들과 함께 평생의 동역자로 거듭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샘물학교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실 줄을 믿습니다. 더샘물학교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녹색 깃발을 누르고 나면 스페이스를 코딩 배웠어요? 네, 무슨 코딩이에요? 재밌는 코딩이요? 코딩이 어렵진 않아요? 어려워요. 네, 그래도 선생님 따라서 하니까 잘 했습니다. 네. 준비하면서 좋았던 점. 제 꿈이 소설가인데 그래서 소설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뭔가 이야기를 만드는 그런 저만의 기쁨을 나눌 수 있어서 또 좋았습니다. 여기로 배달해주세요. 소리. 이번 고학기 독서할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책은 천리역정이라는 책이었는데요. 이 천리역정이 되게 인상 깊었던 이유는 400년 전에 출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크리스천 순례 과정 그리고 만나는 인물들이 우리 주위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 과정과 거기에 있는 그 인물들이 되게 비슷하다고 느껴서 나도 이 순례자처럼 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심어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기준수도 학습을 5시간, 6시간 할까 고민이나 걱정이 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점점 해나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뿌듯했습니다. 사회적 기업 탐구 프로젝트를 하면서 잘 몰랐던 분야인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분야에 들어간 전문가들을 보면서 진짜 다양하게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시야가 확장되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앞으로의 진로를 좀 더 확장되게 바라볼 수 있었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때 이 사람들처럼 살아야겠구나 하는 모델들도 볼 수 있어서 그게 가장 인상 깊고 제일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만 들어오는데 절대 그만 선생님 소금 안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 샐러리.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지금껏 초등과정의 교과 과정, 중고등과정의 교과 과정,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의 고백, 아이들이 활동하는 모습들도 쭉 보셨는데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토요일 날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오신 이유는 아마 우리 자녀들을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을 사는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초점을 가지고 분명하게 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나, 그렇게 감히 그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만약에 균형 있게 스스로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낼 수 있다면 원리상 기독교 학교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죠?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버님은 회사 일로, 직장의 일로, 생활의 전선에서 너무나 분주하고, 어머니도 맞벌이를 하면서 육아에 매일매일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 교육은 어디에 맡기죠? 학원에 맡기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잘 키워가려면 좋은 기독교 학교와 기독교 교육 전문가와 함께 자녀를 키워야 합니다. 감히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녀 교육의 목적이 뭘까요? 저희는 자녀 교육의 목적이 파송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이제 6학년인데 이 아이를 품에서 떼어낸다, 상상조차 하실 수 없는 일이실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육의 목적은 아이를 품에서 떠나보내는 데 있다는 것 아마 동의하시게 될 겁니다. 부모가 도울 수 없는 세상으로 아이가 나아갑니다. 그 아이가 예수 제자로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교육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자녀들을 떠나보낼 준비가 되셨습니까? 부모를 떠나 홀로 설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어야 할까요? 부족하지 않을 만큼의 돈입니까? 남부럽지 않은 학력과 스펙입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는 예수 안에서 일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부모가 해줄 일이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의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아이를 믿음으로 통합한 예수 제자로 서가는 교육의 환경으로 안내하고 그 아이가 거기서 자라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부모에게 맡겨진 시간, 자녀들의 양육되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아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 동안 목적을 분명히 하고 집중하여서 자녀가 누수 없이 성장하기 위해서 그 믿음의 가정들을 돕기 위해 기독교 학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세무로 학교가 설립되게 된 것이죠. 기독교 학교 사역을 하면서 아버님들이 굉장히 동일한 질문들을 많이 해오셨어요. 그 질문이 뭔지 아세요? 기독교 학교는 온실 속에 화초 키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임상의 경험과 열매가 없어서 아닙니다 했지만 괄호 열고 아닐걸요 이렇게 대답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분명하고 확고하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결코 아닙니다. 더세물학교는 어린 묘목을 건강하게 믿음의 거목으로 기르는 훈련소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훈련받지 못한 채 무기도 없이 세상으로 떠밀려 나아간다는 걸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무기 없이 전쟁터 한복판에 남겨진 병사와 같을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 결과죠. 전쟁 같은 세상으로 파송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배우고 믿음과 삶이 통합된 교육 가운데서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곳 더세물학교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믿음을 고백하는 아이들로 아이를 키워갑니다. 하나님의 꿈을 쫓아 자신을 훈련하고 개발하는 일상을 사는 법을 배웁니다. 서로를 중보하는 공동체를 경험합니다. 저희 학교가 대학 입시를 위한 그 일을 목적으로 둔 학교는 결코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전에 저희가 했던 12년 전의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교육의 목적을 추구하다 보니까 덤으로 대학 입시의 열매도 주셨어요. 어떤 학교는 기독교 학교 중에 11학년, 10학년에 졸업시키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기독교 교육과 대학 입시 너희가 만나는 현실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리고 우린 책임지지 못해. 기독교 교육은 우리가 할 테니 세상을 살아가는 대학 입시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귀한 마음이 있겠지만 저희가 바라보는 통합된 현실을 통합하는 믿음의 교육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이들이 첫 번째 만나는 모순되지만 분명한 현실적 관문이 대학 입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입학 설명회를 했더니 재작년인가요? 한 아버님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대학 입시는 어떻게 되나요? 많이 젊으셔서 제가 되물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자녀가 몇 학년인가요?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래서 웃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에 대학 입시를 염려하려면 저희 학교에 오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는 해설을 했더니 들으셨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중학교 2학년 정도만 되면 대학 입시가 반드시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세물학교는 중학교 2학년에도 대학 입시는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대학 입시라고 하는 현실적인 관문을 어떻게 맞이할까요? 저희가 오랜 시간의 임상을 통해서 질문을 던지고 전문가를 모시고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얻은 결론은 대단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그 결론의 가장 중요한 적용 중에 하나, 아이들의 즐거운 배움이 훼손되지 않되 학년에 맞는 학업의 누수는 없도록 과목마다의 그 수업의 정상적인 목표들을 채워가면서 아이들을 체크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초등 과정이 그렇고 중학교 과정이 그렇습니다. 대학 입시는 언제 맞이할까요? 저희가 올해까지 10학년까지가 학제로 주어져 있는데 이제 내년 2023학년도가 되면 그 아이들이 최고 학년이 11학년이 될 거예요. 그때부터 2년 동안 대학 입시에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직접 만나는 현실이기 때문이죠. 그때 아이들이 모의고사를 봐요. 모의고사를 보면 점수 하나가 떨어지면 옥상에 올라가는 시중에서 나오는 뉴스가 왜 나오는지를 학교에 와서 알았습니다. 애들은 그것을 너무 현실적인 것으로 느껴요. 그래서 학원을 뺑뺑이를 돌고 계속 점수 하나를 가지고 살았던 아이들이 모의고사 점수 하나가 떨어지면 좌절하는 것을 넘어서 절망적인 충동을 느끼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학교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점수가 떨어져서 낭망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 친구가 말합니다. 너 이러면 안 되지. 우리가 이렇게 배우지 않았잖아. 이번에 점수 하나가 떨어졌지만 다음번에 올리면 되지. 집중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의 성장에 초점을 분명히 하자. 친구들이 말하고 우리 기도하자. 자발적인 기도회가 만들어지고 서로를 격려하는 일이 학교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더세물학교에서 자신을 위해 헌신하는
교사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아이들이 교사의 사랑에 충격에 부딪혀서 자신의 진로가 교사가 아닐까 이렇게 고민하고 실제 기독학교 교사가 되는 일반 학교 교사가 되는 아이들도 배출이 됐습니다. 더샘물학교에서 믿음, 일상훈련, 공동체훈련, 교사를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세상의 한복판으로 아이를 보내는 일, 그것은 훈련 없이 사막 한가운데로 아이를 유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샘물학교는 더 척박한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로 살아낼 내성을 지닌 자녀로 믿음의 거목으로 성장시키는 묘목장으로 자녀들을 키우고 안내해 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더샘물학교의 12년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갑니다. 왜 우리가 치열하게 말씀을 복상해야 하는지 훈련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삶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아갑니다. 부르심의 목적 있는 일상을 살아내도록 훈련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기독교 학교가 있는데 왜 더샘물학교에 자녀들을 보내야 할까요? 더샘물학교는 외견상 보기에 아주 작은 학교로 보입니다. 역사가 짧은 신생학교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기독교 교육 16년의 현장 속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며 학교를 세워온 헌신되고 훈련된 리더 5명이 파송되어서 세워진 학교입니다. 지난 분당에서의 샘물 기독초등학교, 동백에서의 은혜샘물 초등학교, 샘물 중고등학교, 그 일을 세워서 초등학교에서부터 더 연원을 올라가자면 유치원에서부터 12학년 교육과정까지 고3까지의 시스템을 세우면서 영성, 인성, 실력이 통합되고 균형된 아이들을 키워서 풍성한 열매를 확인했습니다. 대학 입시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아이들이 어떻게 뚫었냐고요? 사교육을 받지 않고 아이들이 꿈을 따라 학과를 선택하고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소위 성적대로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은사와 비전을 따라 진학하게 되는 비전 진학률이 80%에 육박합니다. 일반 공교육에서는 아이들이 점수가 나오면 거기 점수에 맞게 학교를 정해줘요. 지나간 에피소드 중에 여러 개가 있지만 한 개만 소개하자면 아이가 가장 좋은 학교에 본인이 원하는 학과에 갈 수 있는 성적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12학년 고3 선생님이 그 학교에 가라고 안내해 줬죠. 아이가 조용히 단언했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저는 제가 생각해온 선생님, 교수님이 있고 그 교수님이 가르치는 학교에 가고 싶습니다. 물론 그 학교가 가장 좋은 학교보다 많이 떨어지는 학교는 아니에요. 그러나 본인이 그 일을 선택했고 선생님은 두말하지 않고 그래, 네가 생각해오고 기대해온 일이 옳다. 그렇게 하자. 그리고 그 학교에 진학하고 졸업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미 더샘물의 리더들은 아이들 성장의 각 단계에서 교육에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충분하게 경험하고 준비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고3에 이르는 12학년의 그 교육 과정의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을 준비시켰는데 그 경험이 구름 위에 떠 있는 이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입시의 경험을 통해서 그 끝에서부터 교육을 세워가는 학교가 바로 더샘물 학교입니다. 더샘물 학교는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배우고 살아온 경험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더샘물 학교는 다음 세대 선교사로 헌신된 교사가 끊임없이 준비되고 성장하는 곳입니다. 계속해서 배우지 않으면 계속해서 가르칠 수 없다는 고백을 가지고 섭니다. 그래서 더샘물 교사는 매일 말씀을 통해서 아침마다 자신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아이들을 그 뜻 안에서 사랑으로 품어내고 교과의 전문성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먼저 섬기는 예수 제자로 살아내기 위한 분투가 매일 일상에 녹아 있습니다. 기독 학부모님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대상이 누굴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타격을 입는 교육과정이 있어요. 그 교육과정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옆집 엄마입니다. 그래서 계속 옆집에서 철수 엄마가 얘기하면 마음이 흔들리고 사시나무 떨리듯 태풍을 만난 것처럼 옮겨야 될까? 보내야 될까?
끊어야 될까? 질러야 될까? 이렇게 계속 질문하면서 충동에 흔들리게 되죠. 부모가 흔들리면 자녀는 더 세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현실 안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더샘물학교의 학부모님들은 계속해서 세상적인 가치관에 흔들리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의 여건 속에서 기독 학부모로서의 정체성을 계속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 양육의 1차적인 주체로 서기 위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며 기도합니다. 매주 바로 저 옆 공간에서 조용히 부모님들이 학교를 위해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일들, 중보하는 놀라운 운동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이 한 가정만의 외로운 씨름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중보하며 세워져 간다는 것이죠. 더샘물학교의 기독교 교육은 역동적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육의 본질을 집중해서 추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4차 산업혁명, 뉴노멀 바이러스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다음 세대를 100만인을 섬기는 책임 있는 입세자로 양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 시스템과 연계된 것들을 혁신하고 새롭게 하는 일들을 부단히 계속해 오면서 더샘물 비전 프로젝트, 더샘물 유니크네스를 이미 시작하고 실행하고 접목해 오고 있습니다. 더샘물 학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이해와 시대 변화에 대한 인식 가운데 하나이 하나이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유한 은사와 역량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교육 인프라와 교육 방식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채널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블렌디드 수업, 거꾸로 수업, 프로젝트 학습, 비전 경영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이를 구체화해 오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혁신하는 교육의 현장이 바로 이 더샘물 학교입니다. 공교육을 떠나서 자녀를 기독교 학교에 보내는 것 쉽지 않은 선택이고 결정입니다. 그러나 더샘물 학교의 학부모님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더샘물 학교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녀와 함께 참여하신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 더샘물 학교 공동체에서 함께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샘물학교에서 입학과 행정을 담당하는 한동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학교 이모저모가 궁금하실 텐데요. 사진으로 먼저 학교 공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샘물학교는 이동탄 신리촌로에 위치하고요. 로이플라자 건물의 1층, 2층, 4층, 5층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층은 4, 6학년 교실이 있고요. 야외에서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는 중정과 교무실이 있고 올해 새롭게 만들어진 도서관이 있습니다. 2층은 중고등학교 수준별 수업을 진행하는 수준별 수업 교실과 비전센터 그리고 아이들이 재미있게 노래와 다양한 악기를 배우는 음악실이 있습니다. 4층에는 초등아이들 교실과 아이들이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는 허브 공간, 또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이 있습니다. 5층에는 초등교실, 중등교실이 있고요. 책을 읽고 수업 시간에 만든 작품을 전시하는 허브 공간, 그리고 다양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실내 체육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학교 바로 옆에는 화성시에서 저희 학교를 위해서 제공해준 풋살장과 놀이터, 물놀이 시설이 있고요. 도로 건너편에는 골프장이 멋진 전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학년 신편입생 모집 입학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샘물학교에 입학을 원하시는 가정은 다음과 같은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 대안학교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모님 모두 세례교인으로 더샘물학교가 고백하는 신앙에 동의하셔야 되고요. 학생도 주일학교에 출석해야 합니다. 학교의 역량 안에서 맡은 아이들을 책임 있게 기르기 위해서 학생은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생활과 학습 태도를 갖춰야 하고 수업을 따라갈 정도의 최소한의 학력 수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가정은 더샘물 기독교 교육과 교육 철학과 방침에 동의하고 미인과 대안학교의 운영 특성상 가정의 재정적인 책임을 인식하고 동의하셔야만 합니다.
2023년도 더 샘물학교에서는 초등 1학년부터 중등 3학년까지 전 학년을 모집하고요. 고등과정 1학년 신입생을 모집을 합니다. 원서 마감일은 12월 6일 화요일까지고요. 해당 날짜까지 관련 입학 서류가 모두 학교에 도착해야 되고 전용료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선발 캠프는 초등의 경우에는 12월 10일 토요일에 진행되고 중고등의 경우에는 12월 9일 금요일 오후부터 10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서류에 미비한 부분이 없는 대부분의 학생이 참석합니다. 선발 캠프 후에 1차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합격한 학생에 한해서 12월 15일까지 가족 면접을 진행을 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지원 학생이 모두 참석해야 됩니다. 개별 연락을 드려서 시간을 조정하는데 이 기간에는 저녁 시간을 꼭 비워두시기 부탁드립니다. 세부 일정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입학 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으시면 되는데요. 네이버 등에서 더 샘물학교라고 치시고 학교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입학 후원 메뉴에 있는 신편입생 모집 입학 원서 접수 공지에서 관련 서류를 다운받으시고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입학 설명에 참석하신 부모님들은 소감문이 면제됩니다. 방명록을 꼭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신 부모님들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튜브 방송 하단 설명란에 온라인 방명록 링크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클릭하셔서 방명록의 기록을 부탁드립니다. 설명회를 들으시는 도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링크 아래에 Q&A 링크를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마지막 Q&A 시간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비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샘물학교와 같은 비인가 대안학교는 정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과 후원교회 그리고 많은 후원자분들을 통해서 재정을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료는 1년에 4번 봄, 여름, 가을, 겨울학기 시작 전에 내시면 되는데요. 학기당 초등과정은 210만 원, 중등과 고등과정은 260만 원입니다. 초등과정의 경우에는 협력교회는 학기당 30만 원, 연간 120만 원의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협력교회는 뒷장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학금은 초등과 중등 모두 150만 원입니다. 고등과정의 경우 중등보다 더 많은 학교 차원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업료 인상이 필요하지만 현 시점에서 가정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업료는 중등과 동일하게 책정을 하였고요. 입학금은 200만 원입니다. 학교의 비전과 발전을 위해서 발전기금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안학교들은 1,000만 원 이상을 납부하셔야 되는데요. 저희는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500만 원 이상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부담이 되시는 가정은 발전기금 분납을 신청하시거나 발전기금 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발전기금의 경우에는 좀 더 많은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중등과 고등과정만 납부하시면 되고요. 입학하실 때 한 번 납부하시면 됩니다. 학비가 그래도 부담이 되시죠. 하지만 재학생 학부모님들이 고백하듯이 자녀를 위해 우리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더 샘물학교임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더 샘물학교는 주변의 협력교회들과 동역을 하면서 세워져 갑니다. 어떻게 협력교회가 될 수 있냐고요? 저희 학교에 입학하시고 담임 목사님께 협력교회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협력교회는 별도의 재정적인 부담을 드리지는 않고요. 학교 홍보 포스터나 주보 광고 등을 해주시면 됩니다. 각 가정에서는 교회 포스터 부착이나 주보 광고 등 지속적인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안내하는 책임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학교에 요청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금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시키고 싶은데 재정적으로 아주 어려운 가정을 돕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장학금을 지급을 합니다. 가정의 재정 상태에 따라서 장학금 규모를 산정하고 입학 안내에서 제시된 장학금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장학금 지원을 받더라도 수업료 납부가 가정 지출의 우선순위에 놓여 있어야만 합니다. 더 샘물에 2명 이상의 자녀를 보내는 가정을 위해서 다자녀 가구 장학금도 지급합니다. 두 자녀의 경우에는 첫째에게 수업료의 10% 감면 혜택을, 세 자녀의 경우에는 첫째는 20%, 둘째는 10%의 감면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더 샘물학교에 대한 소개를 들으시고 그럼 아이들이 실제 어떻게 수업을 받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오픈데이에 참석하셔서 아이들 수업을 참관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학교 생활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12월 29일 화요일에 진행이 되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부모님은 자녀를 보내고 싶은데 아이들이 기존의 환경을 벗어나 잘 모르는 더 샘물학교로 옮기는 데 주저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원서를 작성하기 전에 아이들이 더 샘물의 교육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더 샘물 신난데이를 준비했습니다. 하루 동안 더 샘물의 아이들과 함께 직접 수업에 참석해서 더 샘물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실제 더 샘물 신난데이에 참석한 많은 아이들이 학교와 친구와 선생님이 좋아서 입학을 신청했고 더 샘물학교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참석하신 부모님들의 자녀들에게 더 샘물 신난데이를 추천드립니다. 자녀들이 더 샘물에서 학교 생활하는 것을 기대하고 꿈꾸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입학 설명회가 끝나고 둘러보시며 필요한 것들을 문의하시고 답변을 드리시면 되는데요. 좀 더 개인적인 것, 세부적인 것들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 매주 목요일 리더십과 상담 시간이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개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모든 학부모님들을 가족 면접에서 꼭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간에는 아마 설명해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궁금하신 점이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저희 교육과정 입학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 저희 리더분들이 나와서 또 답변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온라인의 경우에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달받아서 Q&A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에 계신 분들이 누구신지 궁금하시죠? 네, 앞서 설명해서 저희가 16년의 기독교 교육의 역사 말씀드렸고 이 학교가 사실 2019년에 명시적으로 세워진 것 같지만 그 이전부터 기독교 교육을 계속해서 헌신되어 왔던 리더분들이 파송되어 세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말씀드린 5분이 바로 그 리더분들이십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제가 짧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쪽 두 번째 계시는 우리 총괄교장님이신데요. 권문영 총괄교장님은 우리 더 샘물 기독교육의 산 증인이세요. 그래서 2006년 분당 샘물초등학교 설립 준비, 그리고 2009년 샘물중학교 설립, 2012년 샘물고등학교 설립, 그리고 지금까지 학교 전체 더 샘물의 또 총괄기획 및 운영을 운영하시는 총괄교장으로 지금 섬겨주고 계십니다. 네. 그다음에 제 옆에 계신 우리 이창인 교장 선생님은 동백 샘물중고등학교에서 8년간 교장으로 섬겨주셨고요. 그리고 2019년부터는 우리 더 샘물의 중고등 교장으로 그리고 더 샘물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총괄교장 옆에 계시는 이정미 교장 선생님은 분당 샘물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계셨었고요. 그다음에 동백 샘물중고등학교에서 연구교감으로 계시다가 2019년부터 우리 더 샘물학교의 초등과정 교장 선생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네. 가장 끝에 계신 우리 임성도 선생님은 동백 샘물중고등학교에서 과학 책임교사로 섬기고 계시다가 2019년부터 우리 더 샘물학교 중고등 과정의 책임교사로 섬기고 계십니다. 네. 제가 설명해서 아까 오류가 있었네요. 과학 학과장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동백 샘물중고등학교의 지원본부장으로 섬기고 있다가 더 샘물의 지원본부장으로 지금 섬기면서 학교 전체 기획과 운영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자, 우리 궁금하신 점 아마 있으신데요. 주저치 마시고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 뒤에 계신 선생님이 마이크 전달해 주실 거예요. 네. 나 이거 질문했었어야 하는데 막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이 자리에서 궁금하신 점. 네, 우리 어머님. 잠깐 마이크 전달 드릴게요. 네. 저희 아이가 7살인데요. 초등학교 입학을 하게 되면은 수업 시간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네, 지금 현재 1학년 우리 학생들은
아침 8시 50분까지 등교를 해서요. 9시에 저희들은 모든 교실에서 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상으로 시작해서 9시 40분부터는 이제 모든 교과 수업이 시작이 되는데요. 1학년들은 월화수목금 모두 오후 2시에 정규 수업을 마치게 됩니다. 오후 2시에 마치게 되고, 그럼 저희가 오후 2시가 아니라 오후 3시에 마치고 수요일만 오후 2시에 마칩니다. 그럼 저희가 오후 3시에는 방과 후 활동이 있어요. 그래서 오후 방과 후 활동을 신청한 학생들은 오후 3시부터 3시 50분까지 방과 후 활동을 하게 되고요. 또 맞벌이 우리 또 부모님들이 계셔서 혹시 맞벌이 부모님들은 방과 후 돌봄을 신청하면은 우리 오후 6시까지는 방과 후 돌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1학년 친구들이 방과 후 돌봄을 신청한 학생들이 좀 있어요. 네, 그렇게. 근데 정규 수업은 오후 3시, 수요일은 오후 2시에 마치게 됩니다. 설명 중에 복상이라는 말은 묵상, 큐티 이런 말을 저희가 좀 새롭게 정의한 거거든요. 단순히 머리를 살찌우는 묵상이 아니라 우리 삶의 복종으로, 삶의 순종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혹시 또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우리 아버님. 예, 그 중등 교육 과정에서는 이제 사교육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 보면 수업 시간이 뭐 화요일 목요일에는 비전 주도 학습이라서 저녁 늦게까지 하시는 걸로 말씀하셨던데, 다른 요인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건물상에서 10학년까지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진행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향후에 이제 11학년, 12학년 이렇게 되면 그 공간에 지금보다는 많은 학생들이 될 건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지금 중학생들이 이틀 정도 비전주도 학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 중고등 과정도 시간을 좀 알려드리면 8시 50분에 1교시가 시작을 해요. 그래서 4시 반에 수업을 마치고 청소하고 종례를 닫는 말이라고 하는데, 마치면 5시에 가장 빨리 가는 친구가 5시에 가는 거고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방과 후 은사 개발을 신청을 해서 그거를 자기가 신청한 요일은 그 프로그램을 더 듣고 가거든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비전주도 학습을 해서 저녁 먹고 밤 거의 9시까지 공부를 하는데, 만약에 나머지 비전주 학습하지 않는 날들은 저희가 비전 경영서 가지고 아이들이 매일 검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뭘 해야 되는지 공부를 체크를 하고 했는지를 확인을 하고 저희가 체크를 하고요. 만약에 이제 잘 못 따라오는 친구들은, 약간 비전주도 학습이 의무는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못 따라오면 이제 비전주 학습을 더 할 수 있도록 부드럽게 강권합니다. 네. 그리고 네, 공간은 공간은 내년에는 초등이 1개 반이 늘고 고등이 1개 반이 늘 것 같아요. 그래서 2개 반을 현재 있는 건물에서 저희가 준비를 해서 하고요. 그 다음 해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같은 건물에서 할 수 있도록 전략적 계획을 저희가 세웠어요. 5년간의 로드맵. 그래서 그 공간에서는 5년 후에는 우리 자체 캠퍼스를 갖는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 상에서 질문이 있어서 그거 말씀드릴게요. 중등 수업 시간 및 한반 인원, 교사 대비 학생의 비율, 셔틀 운행 여부 이렇게 문의를 주셨는데요. 방금 중등 수업 시간은 안내해 주셨고, 한반의 인원 대비 교사 대 학생 비율 이렇게 문의를 하는데요. 문의하셨어요. 지금 우리 중고등 전체 학생 수 30명, 예. 그다음에 전체 반 4개 반, 네. 그리고 풀타임 선생님 5분. 네. 그러면 계산이 나오시죠. 네. 교과 교사까지 합치면 저희가 거의 학생 대비 교사 수가 2대1 정도 되는 것 네. 같은데요. 그래서 사실은 어쩌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특권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의 눈에서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상황을 정말 세밀하게 살펴보고 계시고요.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비전경영 교사회의를 하는데, 어떤 시간이냐면 우리 모든 교과 선생님, 주요 교과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이 모이셔가지고 우리 7학년에 누구 요즘 어때요? 학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이들의 생활 문제, 관계 문제 어떨까요? 이 아이의 또 신앙적인 문제는 어떨까요? 모든 아이를 저희가 다 함께 살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할 수 있는 학교가 거의 없어요. 저희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예, 그 사교육이 없다.
없다는 이야기는 사교육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영성이나 인성이나 실력을 그렇게 학교에서 준비해 준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지금 7학년에서부터 10학년까지 7명에서 10명인데 영어 수학은 2개 반으로 나누어서 수준별 수업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적은 인원이더라도 한 반으로 하는 데는 아이들한테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또 부족한 아이들은 보충 수업을 하고, 저쪽에서 동백에서 샘물 중고등학교를 할 때는 한 반에 24명이었어요. 저희는 지금 여기 최대 정원이 16명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 아까 우리 비전 더 샘물 유니크니스 이걸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특별한 하나의 하나이로 우리가 길러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반에 아이들도 적고 그것을 더 수준별로 나눠서 하고 교사 수도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예, 그 온라인에서 추가적인 질문이 아까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게 셔틀 운행에 대한 문의가 있었는데, 셔틀은 현재 지금 초등학생 중심으로 하교 쪽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4시경, 수요일만 3시에 이렇게 하게 되고요. 저희가 아직은 그러니까 인프라를 완전히 갖추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현재 지금 자체 차량으로 선생님들과 함께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동탄, 이동탄 이 부근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등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제 각자 귀가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중등 방과후의 은사개발 비용 수업료에 포함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사실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워낙 비용이 저렴합니다. 예, 뭐 9주, 10주 하는데 통상 한 4, 5만 원 되던가요? 네네, 그 정도. 그래서 초등도 마찬가지예요. 방과후 수업에 많은 활동들이 있지만 뭐 12주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비용은 5, 6만 원, 7만 원 이 선에서 책정이 되고 있어서요. 사실은 큰 부담은 없이 이렇게 신청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예, 혹시 현장에서 또 혹시 궁금하신 점? 네. 동시에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또. 네, 안녕하세요. 발표해 주신 거 잘 들었고요. 저희는 이제 3학년, 내년에 3학년 올라가는 저희 아이 있는 학부모입니다. 저희 궁금한 거는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아까 말씀하신 복상 관련해서 이제 묵상의 또 다른 그런 개념으로 이제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그냥 이런 대안학교 교육에 대해서 전혀 이제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묵상이 일반적으로는 그 묵상하는 사람이 이제 자발적인 마음으로 말씀을 이제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대해서 깨닫는 그런 시간으로 이제 생각하고 저희도 가정 안에서 그렇게 교육하고 함께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 묵상이 학교 그 프로그램 안으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게 혹시 그 아이들한테 이 말씀을 내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깊이 깨닫고 기쁨으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 이로 느껴지면 참 좋겠는데, 혹시라도 그거에 대해서 이게 내가 반드시 해야 되고 이거는 뭔가 한 시간 프로그램으로서 이렇게 받아들여지진 않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미 많이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 그거에서 그냥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이제 그 학부모 간의 어떤 이런 교제나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또 있는지, 그게 2가지가 저는 일단 궁금합니다. 복상 아이들 세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쪽 샘물중고등학교에서 졸업한 1기생, 2기생, 3기생 12년 전이에요. 그 아이들이 클 때는 교실 안에서 성경을 물어보면 자동으로 나올 만큼 아이들이 성경에 굉장히 이렇게 무장이 잘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한 1, 2년 사이로 빠르게 변하는 걸 그때도 느꼈거든요. 지금은 어떨까요? 교회들이 성경 교육을 잘 안 합니다. 참 아쉽고 불행한 일인데, 그래서 어쩌면 학교에서 일상 안에 말씀을 통하여 토대를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의 본성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먼저 안내해 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스스로 말씀을 찾아가는 일은 없죠. 그래서 기독학교, 우리 더샘물 학교가 필요한 건데,
개중에 아이들이 재미없어 하거나 습관이 안 돼서 어려워하는 아이들은 어느 때나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 아이들을 초점 맞춰서 인도하는 게 이제 학교의 몫이고 부모님이 연결하셔서 또 가정에서 그 일을 해주기 위해서 복상뿐만 아니라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도 직접 저희가 만들어서 안내를 드려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초점은 일상의 현장에 생각하고 통합하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사실은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거든요. 말씀을 돌려받은 것. 그래서 그 일을 잘 누리면 본인의 통합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지를 각 연령에 맞게 아이들이 누리게 되는데 초등 교실에 작년에 제가 봄학기에 들어가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요 너무나 자발적으로 깨닫고 질문이 어마무시합니다. 이런 질문을 초등학생이 할 수 있다고 하는 질문을 해요. 그건 중간에 어떤 다른 장애가 없다는 뜻이고요. 말씀이 아이들에게 심겼을 때 그 환경이 온도가 환경이 조성됐을 때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볼 수 있는 증거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졸업하고 재수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재수하는 아이들을 모아다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거를 학교가 더 도와줬어야 되는지. 일기 아이들 때는 선배가 없으니까 너희들은 학교가 이렇게 해서 도왔는데 혹시나 부족한 점은 어떤 걸까? 후배들이 재수를 하게 되면 뭘 도울까? 이런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모였는데 애들이 7명이 모였었거든요. 무슨 쪽대본 가지고 서로 외우고 들어온 것 같아요. 시키지 않았는데 재수하며 1년 동안 학교를 졸업했으니 학교에서도 직접적으로는 사실은 도울 수 없잖아요. 물론 도왔습니다만은. 근데 아이들이 고백한 게 뭐냐면 복상이 아니고서는 버틸 수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질서의 기준을 삼았다는 것이 충격적이었어요. 교사들이 함께 간담회를 하는데 아이들이 그런 고백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끝나고 나서도 그 고백들은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종교적으로 아이들을 접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굉장히 경계할 일이고 배움 안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려고 할 텐데요. 우리 이정규 선생님이 굉장히 충분히 다방면으로 설명해 주셔서 아마 떠올리시면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이 돼요. 초등 과정부터 그렇게 준비해 오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균형 있게 경계하면서 목적은 놓치지 않고 아이들을 안내하는 것, 그게 저희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누가 답을 할까요? 네, 이정희 선생님 혹시. 네, 두 번째 질문 다시 한번 좀. 학부모 모임. 대해서. 네. 네네네. 사실 저희 지금 초등에 8개 반이 있는데 2학년과 4학년에 2개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반에 우리 학부모 섬김 부모님들이 계세요. 아버님 반모지기, 어머님 반모지기, 또 중부기도 섬김, 이렇게 해서 우리 부모님들 서로 간에 굉장히 많이 소통을 하고 계시고요. 또 각 반에 기도 모임이 또 대면으로, 때로는 또 줌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되고 있고요. 또 학교 내에서도 저희가 학부모 임원이 있어서 또 학부모 임원님들과 우리 또 리더십이 소통을 하고 있고, 또 매주 화요일에는 화요일 오전에 시간이 되시는 우리 부모님들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부모님들 중에서 또 시간이 되시는 부모님들이 모이셔서 화요 기도회도 저희들이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또 저희 초등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신리천 공원이 너무 좋아서 학교 때 부모님들이 많이 오셔서 자녀들과 1시간 정도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집에 가실 때가 많아요. 그럴 땐 또 부모님들 간에 또 편안한 대화의 시간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그래서 초등은 부모님들이 굉장히 자유로운 여러 가지 소통들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교육도 있고요. 네네. 네. 저희가 학부모님들을 외롭게 놔두지 않습니다. 네, 계속 저희가 교육으로 요청드리고요. 기도회 모임으로 계속해서. 왜 그러냐면 자녀 교육의 1차적 책임이 부모님께 있기 때문에 그 철학을 저희가 계속해서 쉐어하는 자리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입학하시게 되면 좀 많이 바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먼저 신편입 학부모님들은 5주 과정을 먼저 이수를 하셔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를 보냈지만 그냥 자녀만 위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정에서도 이렇게 양육이겠구나라는 그 초점들을 맞추는 시간들을
먼저 가져가게 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 아버님들을 위한 프로그램, 또 어머님들을 위한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저희가 안내드리고 같이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현장으로 가셔서 우리 교실 현장들 보시고 우리 아이들이 또 생활하게 된 공간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저희에게 오시면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